이번 56번째 편은 양자 이론으로 설명되는 생명 현상의 이해하지 못한 문제점과 양자 생물학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광합성의 광 포집 과정에는 양자 결맞음이 필요하고 조류 항해의 용사 나침반에는 양자 얽힘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생명체의 뜨겁고 축축하고 잡음투성이 핫, 웻, 노이지인 환경에서 양자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양자 생물학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학에서 재현하여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파인만의 언급대로 정확한 의미의 인공 생명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3편의 양자 생물학 설명에서 생명 현상을 양자 이론으로 설명한 이론과 실험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양자 현상이 일어나기 위하여 주변으로부터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양자 현상 관찰의 기본적 전제입니다. 앞서 양자 컴퓨팅에 관한 설명에서도 온도를 낮추어 모든 입자 운동을 정지시키거나 레이저 쿨링과 같은 방법으로 주변 분자 운동의 열 전달을 차단하여 결맞음을 유지시킵니다. 생명체는 인체의 경우 섭씨 36, 7도의 체온을 가졌고 모든 생명체도 유사한 온도에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결맞음을 유지시키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고 주변에 물 등 많은 분자들이 항상 존재하며 활발하게 운동하기에 양자 현상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생명체의 뜨겁고 축축하고 잡음투성이 핫, 웻, 노이지의 환경은 양자 현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기체론적 관점에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으로 새로운 이론을 찾는 과정에서 양자이론 확립에 기여한 요르단은 양자세계에서 거시세계로 증폭이라는 개념과 슈레딩거의 짜임새의 미세 구조에 의한 질서로부터 질서라는 개념으로 양자 현상의 가능성을 제안하였습니다. 1970년대 철새 조류항법의 경사 나침반이 유리전자쌍의 양자 얽힘의 결과일 것이라는 제안은 2000년대 여러 동물의 주로 눈에서 발견되는 크립토크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한 실험 결과에 의하여 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식물과 세균의 광합성의 광 포집 과정이 결맞음에 의하여 효율이 100%에 가까운 엑시톤 에너지 이동이라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명에서 양자 현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연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의 세계를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시 세계로 고전역학이라는 뉴턴이 고안한 역학체계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시 세계로 자연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의 현상을 설명하는 양자 세계입니다. 양자화된 에너지, 입자 파동의 이중성, 양자 얽힘, 결맞음, 양자 터널링 등의 거시 세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것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미세 입자의 통계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열역학 이론으로 설명하는 경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존재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양극단의 세계는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두 극단 세계가 조화롭게 이어지는 과학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경계 세계는 양극단과 다르거나 추가적인 과학적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자생물학은 어쩌면 세 번째 경계의 세계를 탐구하는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합성 과정의 광 포집이 고온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추측컨대 광합성 식물이나 세균은 구성 분자들의 진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진동이 결맞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촉진시켜 효율적인 양자 걸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합주단이 연주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음정과 박자를 맞추어 힘차게 연주하면서 결맞음을 이루어 엑시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콘서트홀 안과 같은 조용한 환경이 아닌 복잡함과 엄청난 소음이 있는 시청 앞에서 연주를 하여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악은 오히려 주위의 소음과 잘 어울려 멋진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양자 생물학에서 결맞음을 유지하는 소음 연구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음에는 크게 백색 잡음과 유색 잡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색 잡음은 TV나 라디오의 잡음과 같은 비교적 약하고 에너지가 낮은 잡음으로 물 분자와 같은 작은 분자들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열 잡음으로 생체 세포에 상당히 존재합니다. 유색 잡음은 전기장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면 매우 좁은 범위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엽력소 분자와 같은 큰 분자 뼈대의 구조적 진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과 같은 잡음입니다. 광합성의 광포집 과정의 양자 효과 실험 결과가 발표된 후 양자 효과가 잡음의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로이드는 광포집 과정의 온도에 따른 잡음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온도가 낮아 잡음 없이 조용하면 엑시톤은 목적 없이 진동하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뜨겁고 잡음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주변 분자의 진동이 일종의 관찰같이 작용해 파동함수를 붕괴시키는 것처럼 이동이 정지된다는 양자 제논 효과에 의하여 이동이 지연됩니다. 이 양극단의 중간 정도 상태에 이동을 촉진시키는 적당한 골디락스 영역의 진동 소음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합성 복합체에서 적당한 소음으로 양자 이동의 최적 온도가 식물과 광합성 세균이 광합성을 수행하는 온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의식의 양자 현상이 관여한다는 설명은 아직은 생명과학에서 비주류 가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는 뇌의 전자기장 활동을 측정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의식의 활동과 뇌 전자기장 반응 관계를 연구합니다. 최근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가 인간의 의식에서 선택을 하는 자유의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뇌를 포함한 인체가 구조를 이루는 세포와 같은 부품이 역학적 작용에 의하여 작동한다면, 즉 지난 편에서 언급한 라플라스의 악마처럼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면 초기 조건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기에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에 의하여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어떤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기 전에 뇌의 전자기장 신호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가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지만 마치 인간은 초기 조건에 의한 정해진 일을 수행하고 그것이 의식을 만드는 기계 같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실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이론이 이를 구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44편에서 소개한 양자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연 선택은 결과가 원인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양자 현상은 현재 과학으로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인만의 재현하여 만들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언급처럼 우리는 생명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생명의 문제가 나오면 일반 대중은 윤리 문제부터 언급하지만 과학의 발전은 언젠가는 윤리적으로 위험하다는 인공생명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벤터는 2016년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세균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473개 유전자로 구성된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마이코플라즈마 카플리콜룸 세균에 대체시켜 인공 생명을 일종의 톱다운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유회사 엑손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내는 인공세균을 만들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첫 시도에서 생명은 유지하였지만 증식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2021년 증식에 중요한 유전자를 포함시켜 492개 유전자를 가지는 증식 가능한 최소 게놈을 가진 인공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인공생명체를 처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이해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존재하는 생명체를 화학적 합성 기술로 개조한 셈입니다. 진정한 인공생명체의 탄생은 버텀업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파인만의 언급대로 생명 현상을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고 생명에 관여하는 양자 현상의 이해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처음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함과 같은 것입니다. 무기물의 단순한 분자가 간단한 유기분자로 합성되고 이 과정은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분자가 고분자로 합성이 되는 과정, 그리고 고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증식되는 과정,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세포가 기관이 되고 뇌와 같은 곳에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에서 양자 현상이 어떻게 관여하는가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생명체 내 분자의 진동, 즉 잡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양자 이론을 응용하는 양자 컴퓨터의 개발 등 미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양자 현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생명체의 뜨겁고 축축하고 잡음투성이 핫, 웻, 노이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양자 현상은 양자 생물학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생명체가 잡음을 없애는 방향이 아닌 잡음과 조화에 의하여 양자 현상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한 양자 생물학의 연구 주제입니다. 생명 현상의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인공생명체의 합성은 양자 생물학 연구의 일종의 성배로서 궁극적인 연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양자 이론의 응용으로 이미 산업적 응용으로 확산된 양자점과
이를 활용하는 나노과학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